안녕하세요. 달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바로 어머니들 귀가 솔깃하실 학원비 영어로 서울대 보내는 노하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책 제목이 부모님들의 이목을 확 끄는 그런 책 제목이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한번 빌려서 찬찬히 읽어봤는데요. 와, 정말 이거 제가 정말 강추드립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분은요, 가창의대를 졸업하셨고요. 그런데 의사가 되지 않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15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모 교육을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신 겁니다. 가창의대를 졸업을 하셨는데 의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냐면,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가창의대를 졸업을 하셨는데, 네, 학원가에서 이제 몸을 담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학원가에 있으면서 그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봐왔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학원에 의존하지 마라입니다. 좀 다소 충격적이죠. 학원에 몸을 담고 있는 그 학원 원장만 8년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하신 선생님이 의대를 나오셨으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학원에 의존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원비 영원으로도 부모님이 원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결국 그런 취지로 쓰여져 있는 책인데요. 정말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아이다. 저는 그것을 진짜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최상위권 아이들이 뭐 유명한 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최상위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혼자 덩그러니 자, 너 공부해봐 했을 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학원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학원에 의존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스스로 계획을 짜고 계획을 지키면서, 그리고 계획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또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학원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정도로 가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저자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해서 그 아이 학부모님하고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가 원인인지 안다 하더라도 학부모님이 90% 이상의 학부모님들은 변하지 않는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니 이렇게 변합시다 라고 이제 상담을 드려도 90%의 학부모님들은 변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학원에 보내신다는 거죠. 이 저자분이 학원에 보내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돈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마음을 이미 먹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정말 이 학원비 영원으로 우리 아이 좋은 대학까지, 원하는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차근차근 본인이 이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잡았나, 아니면 너무 과소하게 계획을 잡았나, 이제 계획도 이제 스스로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 가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과정이 사실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집 공부를 할 때 계획표를 세우시는 거죠. 매일매일 뭐 수학 몇 바닥씩 풀고, 영어는 이렇게 책을 읽고, 요걸 이제 계획을 쭉
짜시는 거예요. 이제 독서 시간은 이렇고 이제 고전 읽기를 하고 이런 계획을 쭉 짜다 보면 이걸 한 일주일만 해보면 계획이 나한테 잘 맞다. 시간 분배가 잘 되어 있고 내가 수월하게 잘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의 유무가 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좀 나한테 너무 과도하게 내가 계획을 빡빡하게 짠 것 같다. 혹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도 좀 시간이 널널하게 났는데 내가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취미 활동을 할 게 없다. 뭐 좀 더 해도 될 것 같다. 이러면 좀 더 추가를 시켜도 되겠죠. 수정하는 과정. 근데 그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고 이 계획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엄마가 다 모든 걸 뭐 학원 스케줄부터 집 스케줄까지 뭐 다 엄마가 짜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아이와 함께 이날은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 주간 계획표를 일단 짜보는 거죠. 아이와 함께. 그리고 아이가 직접 실행을 해보고 또 수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수정을 해서 최적의 계획을 아이가 스스로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앉아서 그걸 실행을 하고 요렇게 일단 아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학원보다 선행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저도 굉장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직공부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집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체육, 뭐 미술, 음악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악기도 있고 미술 재료도 있고 체육 같은 것도 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체능을 제외한 진짜 집에서 할 수 있는 교과목 있죠. 그런 것들은 집 공부 엉덩이 의자에 붙여놓고 엉덩이의 힘으로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짜서 쭉 실행을 시키는 이런 집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표 홈스쿨링의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정말 우리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엄마가 티칭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 홈스쿨링, 그다음 엄마표 이런 것들이 어머니들이 항상 오해하시는 게 나는 영수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엄마표를 하느냐. 못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엄마표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아이표로 바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환경 분위기 줘서 그러니까 큰 틀만 잡아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이거든요. 엄마표 영수가 모두. 그래서 사실은 아이표 영어 수학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학원에 보내시는 어머니들은 이미 돈으로 아이를 교육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구나. 내 말이 이게 안 통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거는 90% 이상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엄마가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결심을 못하고 변하지 않는 거는 저는 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틀이 너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도 맞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뭔가 이게 잘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셔야 돼요. 그 제가 이 이제 북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채널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어머니들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지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실천을 꼭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행복해지고 그런 엄마를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잘 자라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진짜 어머니들 책 한 권만 읽지 마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내가 아이의 교육을 방향을 내가 잡아야 되겠는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려면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는 게 이제 엄마가 바뀌시는 건데 그렇게 엄마가 결심을 하면
아이가 이제 진짜 같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고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다양한 그 교육 서적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다른 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비판적 사고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로 책을 읽으시다 보면 나만의 어떤 기준이 서요. 좋은 것들을 이제 발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교육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교집합의 주제가 무엇인지, 교집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는데, 공부 못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하고 싶고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학원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일단 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 요 책만 읽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린 거에 보면 다양한 교육 서적과 관련된 추천서가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책도 읽어보시고 꼭 제가 추천한 게 아니더라도 정말 도서관 서점에 가시면 읽을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책들 중에서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거 몇 권 고르셔서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해답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저자분과 학부모님이 상담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시기에도 가독성이 괜찮으실 겁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